되게 사랑했던 책이야. 이거 되게 나왔을 때 내가 한이 맺힌 책이라 가지고 이 책 때문에 내가 늦게 나왔으니까. 너무 웃겼어. 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갈증 때문에 죽기 직전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한 11살 때부터 수행을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데 나는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고선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만나게 됐죠. 네. 연애가 시작이 됐죠. 안녕하세요 작가님. 강 작가. 네. 오늘 진짜 중요한 손님이 오셨다 해서 그렇지. 제가 부산 가는 기차표 취소하고 왔거든요. 그렇지. 어떤 분들이 아니 이틀 전에 우리 집에서 술을 먹다가 이야기를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야 이거 컨텐츠로 남기면 어떨까. 그래서 즉흥적으로 우리가 우리 이틀 뒤에 촬영을 하자. 딱 그렇게 소개를 하셨잖아요. 스승님이다. 나의 멘토지. 네. 나의 명상 멘토고 나의 마음 공부를 하는데 많은 가이드를 해주신 분이셔가지고 뭐 어쨌든 제주도에서 계신 분인데 지금은 삶의 어떤 동반자, 그렇죠. 삶의 어떤 도반, 뭐 그런 술친구 그런 관계가 된 우리 카밀로 작가님이십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우리 카쌤은 내 선생님이라서 카쌤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 나랑 좀 인연이 좀 오래됐어. 아주 오래됐고 한 6년, 7년 정도 됐을 거야. 방사자가 5년 전이고 6년 전에 책을 한 권을 써서 그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에 투고를 했는데 거기가 되게 사람의 의식, 무의식, 마음, 알아차림 이쪽 관련된 그 출판을 주로 하는 출판사인데 거기에 좀 출간을 하는 것은 그쪽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나름의 어떤 프라이드가 생기는 그런 출판사거든. 그래서 거기에 투고를 했는데 오케이를 받은 거야. 너무 기뻤지. 그래서 보통 투고를 하면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책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책이 안 나오는 거야. 그 에디터한테 물어봤어. 아니 책이 왜 이래 안 나오냐.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분이 작가님 앞에 작가님이 계셨는데 그 작가님의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렵고 난해해가지고 그걸 조금 쉽게 편집하고 그걸 가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야. 그 책이 뭐냐면 이 책이야. 시크릿을 깨닫다. 와, 이 책. 너무 되게 사랑했던 책이야. 이거 되게 나왔을 때 내가 한이 맺힌 책이라 가지고 이 책 때문에 내가 늦게 나왔으니까 너무 웃겼어. 어렵긴 한데 이것도 많이 쉽게 이렇게 많이 편집을 한 거지. 직접 찾아가서 실제로 뭐 수업하는 것도 듣기도 하고 명상 관련된 것도 조금 내가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인연을 시작을 했지. 나는 조금 그것도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궁금하다고 해도 사실 안 움직이면 그만이잖아. 그렇지. 안 움직이면 그만이 연락을 안 하면 그만이잖아. 근데 이제 오신 거예요. 오신 거고 그때 형 나한테 처음 보내줬던 쪽지 바이브 책을 쓴 맞아. 작가님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 출판 계획상 그렇지. 계획 그 순서는 내가 바로 앞에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근데 너무 늘어지니까 근데 그 책이 되게 좋은 책이고 사실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영성이나 이런 어떤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읽어보면 약간 수학의 정석?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이. 카밀로는 자신의 언어를 많이 써가지고 표현을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받은 느낌이 약간 불교 사성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카밀로가 옛날에 그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길을 간 적이 있었거든. 그 길을 통해서 얻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나 그런 알미 있었거든. 그 알미 지혜들이 많이 묻어 있어. 그래서 약간 삐뚤어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탈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제 카톨릭 수도자로 한 10년 정도를 살았었어요. 스페인에 있는 봉세 수도원 들어가고 거기서 수도 생활을 조금 하다가 제가 처음에 수도원 들어갈 때 목표로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넘어서 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갈증 때문에 죽기 직전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한 11살 때부터 수행을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가 29살 때쯤에 수도원에 들어가는 결정을 했는데 그 직전에 그만큼 이제 완전히 몰려 있었어요. 몰려 있었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은데
무언가 하나가 보일락 말락 하는데 드러내질 않아.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180도로 한번 바꿔보자 생각을 했어요. 했더니 형 그 생각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사람들 아이씨 뭐 머리 깎고 뭐 산이나 들어갈 거야 절이나 들어갈 거야. 뭐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은 가톨릭이잖아. 아 그럼 수도원 가면 되겠다. 그치. 수도원 가면 되겠다. 그래서 찾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만 해도 남자 봉쇄 수도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곳은 그냥 봉쇄 수도원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 그치. 그래야지 어떻게 완벽하게 180도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았는데 운 좋게도 스페인에 있는 테라피스트 수도의 수도원 한 군데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한 10년 살고 그러다가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아도 그만, 사회로 나가서 살아도 그만인데 거기에 계속 남아 있었을 때 일단 아무래도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은 종교적인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은 그치. 나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야 돼요. 맞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뭐 진정으로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뭐 말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죠. 뭐 이러이러한 신앙 뭐 이러이러한 교리 맞아. 네, 그렇잖아. 이런 걸 갖다가 맞춰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이것을 갖다 계속 이제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 또한 나의 자유를 침해받는 거죠.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접고 돌아올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서 이제 수도 생활을 같이 하시던 분들하고는 좋은 관계 잘 유지하고 있고요. 나도 이제 어릴 때 이제 성당을 다녔거든요.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성당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 그렇지. 얘도. 우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나의 선택으로 내가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간 거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난 당연히 종교라는 거는 부모님이 정했으면 난 해야 되는 의무인 줄 알았어. 종교란 자유의 영역인데 종교에 자유가 있잖아. 근데 종교는 의무구나 라고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교 가면서 약간 종교에서 멀어졌는데 근데 대신에 종교에 멀어지면서 종교라는 게 있고 종교 단체가 있고 종교적 신앙이 있고 종교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각각이 다 다른 건가.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신앙을 종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종교 단체를 종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종교의 가르침을 종교라 그러고 그렇죠. 다 다른 거야. 근데 나는 어느 순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종교의 가르침을 좋아하구나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성당을 다니다가 한 40대부터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불교를 내가 뭐 절을 가거나 뭐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보시라 이게 아니라 그냥 불교의 가르침이 너무 좋은 거야. 그 불교 경전이라든지 뭐 스님들의 이런저런 이야기 법문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참 성당도 좋아했지만 그 성당에 있는 바이블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 가르침을 좋아했고 불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을 좋아했던 거지. 근데 사실 이 종교라는 거의 신앙과 종교의 가르침은 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나는 내 생각에 난 뭐 카멜로처럼 종교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독실하게 한 건 아니지만은 가톨릭이나 이쪽의 어떤 종교적 신앙은 어떤 믿음이거든. 어떤 믿음을 통해서 종교의 어떤 그런 자신들의 어떤 영역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게 있고 불교는 뭐가 있냐면 불교의 신앙은 윤회라는 게 있어. 윤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죽고 살고 또 윤회라는 게 있고 어떤 괴로움과 즐거움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윤회라 그래. 근데 가르침도 다르더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라. 이런 거를 또 가르침으로 하시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은 윤회가 아니고 윤회에서 벗어나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알게 됐지. 이 신앙과 달라요. 가르침이 정말 다른 영역이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성당과 뭐 절에도 굳이 잘 가지 않지만 나보고 종교가 있냐 그러면 나는 카톨릭 부디스트. 이렇게 나는 네, 데이스타님 소개는 아직도 못했어요. 우리는 말이 많아. 이제 그때 처음 만난 게 2018년도 처음 만났는데 201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일을 도와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됐죠. 네. 연애가 시작이 됐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커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고선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되게 갈구하고 그다음에 사랑에 좀 집착하는 마음이 좀 어렸을 때부터 패턴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랑을 진짜 알려면은 이제 이쪽으로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하시는 말을 제가 이제 계속 배우잖아요. 들으면서 제가 찾고자 했던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부정적인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으로 살아왔거든요. 너무 막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나쁜 행동도 많이 하고 막 예를 들어서 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뭐 남을 미워하고 뒷담화를 하고 뭐 누군가를 질투하고 이런 감정들을 계속 이렇게 혼자 갖고 있는데 이게 제가 스스로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정과 긍정은 둘로 나뉘어진 게 아니다. 둘 다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딱 하시고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했을 때 너무 큰 위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미워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옆에서 이제 일을 배우다 보니까는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까 바이브님이 말씀하셨던 건 책이 되게 어렵잖아요. 수업도 너무 어려웠었어요. 초창기 때. 근데 이 수업을 제가 이제 옆에서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들으니까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유와 예시를 제가 잘 듣는 편이어가지고 이분한테 못 알아듣겠는 걸 이제 저한테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제 또 배우시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되시면 또 다시 이분한테 가셔가지고 배우시고 해서 지금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인생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야. 이 뭔가 어려운 거를 딱 미션을 딱 주면 이게 왜 그럴까 또 알고 싶어지잖아 사람이. 뭔가 물론 문제가 났을 때 에이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랑 우리 데이스타는 어려운 게 있으면 이걸 말고자 하는 그런 약간 의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알려고 하면 이 마음 공부 영역은 누가 잘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책도 있잖아. 각자의 주장에 따라서 너무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미와 내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너무나 다른 거야. 그래도 카쌤은 이게 많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늘 동일한 언어, 같은 패턴의 말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공부가 되기 시작한 거야. 누군가한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되게 행복한 거거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나는 마음 공부를 많이 하면 도사가 될 줄 알았는데 있잖아. 그보다 더 오래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평범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는 순간이 있어. 아니 나도 한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30년 했잖아. 그럼 내가 마음 공부를 했을 때 언제였냐면 딱 15년 됐을 때. 딱 그때는 내가 와 뭔가 큰 깨달음 얻었다 싶었어.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계속 더 정진해야지 해서 나갔는데 한 15년 지났잖아. 그러면 어땠냐면 20살 때 그 느낌 있잖아. 그냥 뭐 그런 느낌인데 약간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이야.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건 똑같은데 우리 옛날에 이소룡이라는 게임이 있거든. 그 5단계까지 올라가면 다시 1차로 넘어가. 그럴 때 똑같은 모습인데 뭔가 달라져 있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어. 이게 뭐 이렇게 뭔가 더 많이 깨달았다 이런 느낌보다 옛날에는 뭔가를 배우면 그걸 머리로 이제 알았으면 이게 이제 몸으로 이제 체득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삶의 중심에 잘 안 드러나. 이미 하고 있는데 뭐 그거를 그냥 산소처럼.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야. 오히려 이런 마음 공부를 지식으로 할 때는 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편해졌어. 편해졌어. 이미 하고 있어. 최근에 내가 알게 된 거는 우리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분포로 이루어져 있거든.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중성자, 양성자를 이루는 게 쿼크라는 게 있어.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쿼크야. 쿼크는 물질일까?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 쿼크는 물질이 아니라 양자 얽힘에 대한 데이터의 정보라는 게 나오고 있어.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이 쿼크는 물질이 아니라 정보라는 거야. 정보의 에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라는 건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거잖아. 쿼크는 알미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인식이라 그래. 그걸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우리 카밀로거든. 그러니까 아까 정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과학적으로도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밝혀지고 있고 정보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이제 파동이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구현된 형태의 의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상 자체가 의식 안에 있고 의식이라는 건 또 이제 인식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작용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개인이 체험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고전적인 의미로 그치. 해석을 하면 맞아, 안 맞아. 되는 시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음. 해서. 인식함으로써 존재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데 인식함으로써 존재한다라는 건 맞는데 그 인식을 하는 주체가 얘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개인으로서의 내가 인식을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현실을 만들어야지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얘 또한 인식된 대상이에요. 인식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전부 다 여기에서 현실을 갖다 바꾸려고 하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넓은 영역으로 나아갈 때 그치. 그 힘을 온전하게 쓸 수 있다. 인식한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거고, 알기 위한 우리의 준비 과정이 명상이라고 그러잖아. 왜냐면 명상이라는 거는 자리를 옮기는 거거든. 내가 인식의 대상인 자리가 아니라 주체의 자리를 옮겨가는 게 명상인데, 명상이라 그러잖아. 사실은 명상하는 게 아니야. 명상되는 거야. 이 뉘앙스를 알아야 돼. 내가 명상하나? 아니야. 난 명상이 된 존재거든. 명상이 된 거야, 이미. 그걸 아는 순간 이미 명상이 난 된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야.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지만이 이해가 쉬워. 자리를 위로 옮겨가는 거거든. 위로 빠르게 살아가는 나의 방식. 윗바사나란 말이었어. 위로 빠르게 사는 나의 방식. 이게 요 자리가 아니라 저 뒤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 작가님한테도 배우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냥 나를 보는 CCTV를 그렇지. 말하는 건가? 이런 그렇지, 느낌으로 그렇지. 계속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도 대단한 거야. CCTV라는 존재도 사실은 인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 돼. 어쨌든 그 정도만 하더라도 너무 박수받을 일이야. 내가 말했어. 우리는 사람이라고 했어. 인간이라고 했어. 우리는 인간이라고 그랬잖아. 사람과 사람의 간격이 있는 거야. 두 개의 사람이 있는 거야. 간격이 있다는 그 사이가 있다는 것이고, 사이가 있다는 그 두 개가 있어야만 존재하잖아.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띠라는 게 있어. 사띠가 아까 말했던 알아차림의 자리거든. 그게 밑바사나 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 존재하지 사람으로 존재하면 안 돼. 야당주 사람인자라는 한문 그러자 이제 기대에 있는 문장이거든요. 맞아. 예, 이제 상대성을 의미를 해요. 이렇게 홀로 성립을 할 수가 없고 그치. 나라는 것은 항상 대상과 함께 있어야 되고 이 인식의 주체라는 것도 인식의 대상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너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또 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그 어떤 존재의 본질을 갖다 표현해 놓을 수 있는 단어가 이 사람인이라는 글자예요. 맞아. 이 존재의 본질을 구현해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인 거죠. 인간이라는 어떤 저는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그 누군가를 왜 모르지?